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어떤 말을 했는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과거는 왜 그랬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 속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생각은 후회이거나 걱정입니다. 지나간 일을 곱씹으며 왜 그랬을까? 더 잘할 걸, 다른 선택을 할 걸, 혹은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에 휩싸입니다. 혹시 망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의 고리는 멈추지 않고 이어지며 마음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일어나고 사라진다. 붙잡지 않으면 고요가 찾아온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수행자의 경험입니다. 그는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만 같고 사람들의 말에 과하게 반응하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100가지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말했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해보아라. 처음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계속 떠오르고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한 결과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이 실체 없는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안한 생각도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마음이 처음으로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이 생각을 멈추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좋고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지켜보는 연습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생각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한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늘 자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이 생각에 빠질 때마다 그녀는 무기력해지고 행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5분씩 생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머릿속에 어떤 말이 떠오르는지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반복해서 떠올리는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생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단지 지나가게 두고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킵니다. 이 연습은 처음에는 어렵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생각이 고요해지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동도 선명해집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말이 떠오르더라도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생각을 멈추는 수행입니다.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리에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아,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그 반복이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에 머무는 힘을 키워줍니다. 한 회사원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생각이 많아 늘 피곤했습니다. 그는 하루 3분씩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출근길이 조용한 명상의 시간이 되었고 하루의 시작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생각을 멈춘다는 건 완전히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끌려가지 않고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생각은 물결이고 마음은 그 물결을 담는 호수입니다. 생각의 파도가 아무리 일어나도 호수의 바닥은 늘 고요합니다. 그 고요한 마음을 만나는 법, 그것이 바로 생각을 멈추는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생각이 많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그냥 흘러가게 두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당신의 하루는 훨씬 가볍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매일 복잡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 끊임없는 정보,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생각들,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와 연락할지, 어떤 말을 남겼는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작은 결정 하나에도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복잡함은 우리의 삶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온을 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한 삶이 곧 깨어있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이 많고 정보가 많고 생각이 많은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단순함은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물건을 덜어내는 것부터 생각을 줄이고 말을 아끼고 욕망을 낮추는 것까지 단순한 삶이란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고 본질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정리되지 않은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집안은 물건으로 가득했고 휴대폰은 알림으로 가득 찼으며 마음속은 복잡한 관계와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덜어내기로 먼저 쓰지 않는 물건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쓸데없는 SNS 알림을 끄고 불필요한 모임도 줄였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물건을 줄이니 시간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니 생각이 맑아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함의 힘입니다. 단순함은 삶을 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서 더 깊이 있고 더 정확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늘 학원과 숙제에 쫓기며 표정이 없던 아이. 어느 날 부모가
일주일에 하루, 아무 일정도 없는 쉼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그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모는 말했습니다. 단순한 하루가 아이의 마음을 살렸다고. 복잡한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한 번에 하나만, 천천히, 깊이 있게. 이것이 마음 수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수행자들이 반복적으로 염불하거나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생각을 줄이고 지금에 머물기 위한 훈련입니다. 복잡한 마음을 단순하게 다스리는 힘은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 천천히 걷는 것, 밥을 음미하며 먹는 것, 하루에 한 번 깊은 숨을 쉬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단단한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한 스님의 말입니다. 마음이 산란할 땐 빗자루 하나 들고 마당을 쓸어보라. 그 단순한 동작 속에서 생각이 가라앉고 정신이 또렷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정보, 더 빠른 판단, 더 복잡한 전략이 성공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선택은 오히려 단순할 때 더 잘 보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단순할수록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호흡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정보를 멀리하고 침묵 속에 머물며 가볍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오늘 하루 무엇을 하나 덜어내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의 불필요한 생각, 하나의 집착, 하나의 물건, 그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고요해집니다. 단순함은 지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털어낼수록 더 명확하게 보이고 내면의 평화는 더 깊어집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단순한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시간은 바로 멈춤의 시간입니다. 늘 바쁘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잠시 쉬는 것조차 불안하게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멈추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수행의 시작을 호흡에서 찾으셨습니다. 아무 도구도 없이 단지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깊이 느끼는 것, 그 단순한 수행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지혜를 깨우는 문이 되었습니다. 숨은 지금 이 순간을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숨이 가쁘면 마음도 조급하고 숨이 깊어지면 생각도 맑아집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쫓기고 사람에게 치이고 생각에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루 단 10분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을 느끼는 일.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날, 나를 붙잡아 준 것은 누구의 위로도 아닌 내 호흡이었다고. 이처럼 숨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나만의 쉼터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숨을 고르면 생각의 흐름이 멈추고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스님의 말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일수록 한번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 자리에서 멈추어 보라고. 그 한 호흡이 화를 누르고 불안함을 가라앉히며 마음을 보호해 준다고 했습니다. 삶은 계속 달리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중간에 멈추어 물을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호흡을 고를 줄 아는 지혜가 오래 달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한 어머니의 사례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하루에도 수십 번 화를 내고 후회하길 반복하던 그녀는 하루는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화를 내기 전 숨을 3번 깊게 쉬어보라. 그 단순한 실천이 그녀의 육아를 바꾸었습니다. 숨을 3번 쉬는 동안 감정이 식고 아이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숨을 고르니 사랑이 돌아왔다고. 멈춤은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없으면 우리는 본능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또 후회하게 됩니다. 멈춘다는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몸도 마음도 결국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멈추는 사람은 스스로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회사원의 사례도 있습니다. 회의와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그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하루의 시작과 끝, 딱 5분간 눈을 감고 호흡만 바라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5분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 같다고. 짧은 멈춤이 긴 하루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운동이 된 것입니다. 숨을 고른다는 건 삶을 다시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 그 시간 안에 지혜와 평화가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라고.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쫓지 말고 그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위에 서는 연습. 그 시작은 호흡에서 옵니다. 숨은 언제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본래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숨을 깊게 쉬어 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 한번 멈춰 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계속 달리기만 해서 행복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멈추어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는 일입니다. 숨을 고르며 살아가는 삶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대나무처럼 유연하면서도 단단합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깊게 숨 쉬어 보세요. 그 숨결 안에 당신을 지켜줄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복잡한 순간이 오면 잠시 멈추어 숨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의 하루를 더 지혜롭게 바꿔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얽매이고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과 감정에 휘둘려 자신조차 지치고 피곤해질 때가 있지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내는 일입니다. 마음을 맑게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지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인 불필요한 감정과 생각들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맑게 비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멈춤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시작입니다.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 보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잡생각이 있다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듯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의 힘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면 그때 비로소 마음의 여백이 생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비판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신을 비판하고 타인을 판단하며 끊임없이 마음속을 어지럽힙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판단은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비우고 싶다면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거나 바람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내 마음의 소리도 조금씩 잦아듭니다. 자연은 말없이 우리를 치유해주고 삶의 단순한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한 수행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숲길을 따라 걸으며 자신의 호흡과 걸음에 집중했습니다. 나무를 바라보며 하늘의 구름을 따라가며 생각은 흘러가고 마음은 조금씩 맑아졌다고 합니다. 비우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공허가 아니라 본래의 나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감정과 기억을 쌓아갑니다.
그중 많은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이 남아있지요. 예전의 상처, 누군가의 말, 실패의 기억, 이런 것들을 계속 품고 살면 마음은 탁해지고 삶은 무거워집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용기 있게 놓아주는 일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실천을 통한 비움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거나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산책을 나서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마음을 맑게 하려면 몸을 먼저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집을 정리하면 머릿속도 정리되고 먹는 것을 줄이면 욕망도 조용해집니다. 이처럼 바깥을 정돈하는 행동이 안쪽 마음까지 투영되어 맑은 상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회사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늘 일과 사람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고 마음이 복잡해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책상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것으로 비움의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문서들을 버리고 자주 쓰는 물건만 남겼고 그 다음엔 메일함을 비우고 SNS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러자 마음도 점점 가벼워졌고 무의식적인 정보 소비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비움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채우는 동시에 불필요한 갈망을 비워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더 깊이 머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맑고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복잡하고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며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지금 이 생각이 꼭 필요한가? 이 감정이 나를 살리는가? 그 질문 하나로 당신의 하루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마음은 비울수록 투명해지고 비워질수록 진짜 내가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말하고 덜 판단하고 덜 채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맑게 빛날 것입니다.